오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저들의 목표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 그걸로 모두가 일치단결한 것 같습니다. 100만 분의 1로 기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윤석열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돼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미쳤는지에 대해서. 끔찍하다. 그동안은 우리 김태훈 소장님이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고 삐를 많이 했는데 자책하고 있어요. 요즘. 그거 약하는 것이었다. 너무 수단 버전이었다. 오늘은 삐 없이 가겠습니다. 이 수계가 미치면 예. 졸개들이 선택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친 수계를 쳐내든가 같이 미치든가.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이 졸개들이 같이 미치기로 작정을 한 작정한 상태죠. 거죠. 왜 미쳤냐 하면 만약에 하나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곧바로 헌재 규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겠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 내란 수사는 상당 정도 진척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윤석열이 해야 될 거는 내란 수사를 막는 거예요. 근데 막는 방법은 다시계엄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다시계엄을 하려고 그러면 또 군 상황이 달라졌어요. 1차 계엄은 윤석열이 갑이고 군이 을이었어요. 근데 2차 계엄은 군이 갑이고 윤석열이 을이 돼요. 사정해야 돼요. 다 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사정하는 계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군이 당연히 이제 그 상황에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윤석열을 돕기로 한다면은 이제 이거는 정면에 나서는 것밖에 안 돼요. 군이 정면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명분은 그거죠. 뭐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 될 텐데 이 망상병 환자들, 이 미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은 몇 명쯤 될까? 첫 번째는 근데 민주당 당원 우리 강유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은 전원이죠.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당비는 당원까지 하면 250만 돼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총 회원들, 전농 회원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참여자들, 겸공 구독자들. 예를 들어, 아니 다 이제 이거 종북 반국가 세력 용의자들이죠. 전공 출연자들. 예, 출연자들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용의자인데 1,0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80년대랑 또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 사회 시민 사회의 역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조직화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종북 반국가 세력 혐의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1,00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 1%만 잡아놔도 10만 명이에요. 이제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고 군인들이 이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했으니까 제자리에 돌아가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겠느냐? 이제 그 다음에 계엄사 합수부를 만들잖아요. 합수부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정권에 차지할 때 이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사람들은 주머니가 얇아요, 가벼워요. 진짜 이권을 획득하려면 현재의 기득권 세력들을 쳐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 그랬어요. 박정희도 이른바 부패 세력 청산을 첫 번째로 내세웠고요. 구학일소. 전두환도 부패 세력 척결이라고 해서 사회 민주정의당이었어요. 정의사회 구현 그러면서 부패 세력 척결한다고 해서 전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들을 부패 세력으로 잡아들일 거예요. 계엄사 합수부를 통해서 전 세계 계엄군이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경제가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다시 계엄이 선포돼서 그런 상황이 오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요. 한 2, 30년 후퇴하겠지. 50년요. 50년 이상 후퇴할 거고요. 인식은 50년 후퇴할 예. 것이고.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주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완전히 IMF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거든요. 대중의 분노가 그 상황에 대한 절망적 분노가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있어요. 대중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거. 니들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다. 저는 최종적으로 이 군부 독재가 다시 시작될 텐데 계엄사 합수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군부 독재는 사실 이 지금 김용현이나 저 내란 수계와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꿈꾼 걸 보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옛날에 어땠냐면 검찰을 권력의 개라고 그랬어요. 정권의 개라고 불렀는데 군인은 정권의 개라고 안 불렀어요. 정권 자체니까. 다시 검찰과 사법부를 권력의 개로 만들려고 그럴 거고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이른바 새로운 군부 독재 출범에 제물로 쓸 거예요.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야를 초월하고 그리고 검찰 사법부 엘리트 독재를 부수는 새로운 시대의 구세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데 예.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윤석열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살 거라는 상상 자체가 너무 그래서 어리석어서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요. 같이 가요. 그리고 근데 계엄이 성공했어도 가고
그거 왜 걸리적거리게 둡니까? 다 없애버리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현재 그 권력 잡고 있는 검찰 사법부의 이른바 권력 지분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다시 개가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근데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윤석열이 복귀하면 다시 계엄이 선포되고, 그래서 현재 기득권층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파이 중에 반 이상을 군부가 뺏어갈 것이다. 자기 걸 뺏긴다. 이재명 무슨 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들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부예요. 민주당 그냥 다 제거할 테니까 자기들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그 바보 같은 생각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네. 쟤들은 살아남을 줄 아나? 아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은 살아남아요, 파트너로. 당연하죠. 군인이 정권 잡으면 자기들이 먼저 같이 죽어요. 그 자리에 군인들이 차지하니까. 자, 소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가 이 탄핵 기각을 하는 과정이 뭐 국민들과 상관없이 헌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대한 국민항쟁이 계속 벌어지는 과정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헌재를 포위한 국민들 속에서 기각 결정을 때릴 건데 국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란 말이죠. 지금도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근데 기각하면 이제 끝났다 집에 가 쉬자 이럴 것 같지는 않죠. 그럴 리는 없죠. 예, 아무나 누가 봐도 폭발할 겁니다. 민심이 그야말로 대폭발을 할 거고 헌재 체제까지 혁파하겠다는 등으로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민들이.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진짜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복귀한다고 해도 윤석열은 사실상 정통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탄핵 기각을 계엄 정당화를 해준 것으로 인식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야 계엄 때리는 거를 정당화 해준 거야. 계엄 헌재가. 때렸는데도 돌아왔어 내가. 그럼 또 때려도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국민들한테 이건 계엄을 정당화해 준 거니까 또 때리겠다. 2차 계엄을 시도할 게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의 100%. 게다가 2차 계엄에서는 국회의원 먼저 체포하고 시작할 맞습니다. 거예요. 저도 네. 그렇게 봅니다. 1차 계엄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2차 계엄할 경우에는 선포를 하고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 군대를 먼저 동원해서 아니요, 경찰로 체포할 거예요. 경찰이든 뭐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번에 배운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국회를 먼저 봉쇄하거나 먼저 요인들을 다 체포하고 나서 계엄 선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랬을 때 뭐 국민들이 당연히 항쟁을 시작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윤석열의 이러한 2차 계엄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어렵다고 보냐면 일단 1차 계엄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그 1차 그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조사받고 있고 반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원됐던 군인들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하고 싸우는 줄 알고 왔더니 국회에 가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군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2차 계엄을 성공하려면 장병들 보내면 안 되고 영광급이 나와요. 40대 50대 별종 되는 사람들이 와야 네. 되지. 그 밑에는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게다가 네. 이번에 국회를 치면서 군인들도 다 알게 됐어요. 알게 됐죠. 계엄을 때려도 국회를 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엄 명령을 몇몇 말 잘 듣는 선을 통해서 장군들한테 내린다. 쉽게 명령을 따를 것 같지 않고 또 설사 몇몇 장군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명령이 먹힐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